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8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플랫폼 운송 관련된 사설입니다. 동아일보는 택시업계애로 살피느라 공유경제 미래는 뒷전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플랫폼 운송 사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네요. 내일경제신문은 낡은 틀 못 벗어난 택시제도 개편안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역시 플랫폼 택시를 합법화돼 까다로운 조건을 만들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운송을 공유경제라 부르는 것 자체가 사실 기만입니다. 공유경제는 사회적 생산물이나 자연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개념인데 카풀 등을 공유경제라 말하는 것은 자본의 새로운 착취수탈 구조를 감추려는 의도입니다. 새로운 금융투기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기존 산업이나 업종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신산업이나 공유제도니 포장할 수는 없는 일이죠. 물론 지금의 택시업계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총선 날만 기다린다는 비호감 한국당의 착각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문정부 실정에 기대어 자동으로 내년 총선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네요. 물론 그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정당이 권력을 잡고 집권하려면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비전 없이도 진보 좌파 정치 세력이 진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선거제도 등의 제약으로 보수 진영 내 권력 쟁탈에 머무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보수 세력과 개혁적 자유주의 보수 세력 간의 시계추 권력 이동이 되풀이되고 있을 뿐입니다. 특목고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자사고 외고 폐지 공론화 들고 나온 조현 교육감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부분 선진국에서 영재급 아이들을 모아 가르치는 제도인데 왜 자사고 폐지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지금 자사고나 외고 학생들이 영재인가요? 대학 입시 위주 교육에 맞춘 특목고는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특목고 외에는 그럼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미훈련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북한 트럼프가 훈련 중단 약속했다. 미북 밀담 알고나 있나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 묻고 있네요. 동아일보는 판문점 해동 의미 먹칠하는 북한의 한미훈련 트집이라면서 역시 북한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미 간 합의가 사실인지 먼저 미국이 확인할 일입니다.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맡겨둔 상태에서 북미 간의 한미군사훈련 여부를 합의하는 것에 어떤 제동을 걸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시작전권 환수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언론이 정부 비판하면 매국인가 이렇게 묻네요. 당연히 언론은 정부를 비판해야 합니다.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주장하지 않았나요? 정부를 비판한다고 무조건 매국이라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매국적인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매국이라고 또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역시 언론의 그런 편향성 여부를 둘러싸고 당연히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한일 갈등 양국 모두 차분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재위, ICJ 등 다양한 옵션 필요하다. 일본 기업도 중요한 고객 노출판이다. 외교에선 일방적 승리란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방적 공격에 차분하게 대응하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자본주의 고도화가 진전될수록 무역전쟁, 제국주의 전쟁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한일 무역전쟁은 미중 무역전쟁의 연장선이자 세계 자본주의 공황적 위기상을 돌파하려는 연장선상에서 한일 간의 특수성이 결합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음주운전 판세 고작 견책, 일반인 엄벌 민망하지 않겠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6% 상태로 운전했다. 경찰관이나 검사 등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달리 법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 기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규정이 없으면 관례나 사회보편적 기준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법관도 당연히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의 기준을 당연히 적용해야 합니다. 한율전쟁 관련해서 한경신문은 월가에서 흘러나온 한율전쟁 임박설 한국은 대비하고 있나? 라고 묻고 있네요. 무슨 임박설인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금융자본주의 자체가 환율 전쟁을 포함한 금융 전쟁인데 말이죠. 채용 관련해서 한경신문은 이번엔 채용 절차법, 규정 모호한 불투명법이 너무 많다라면서 블라인드 채용법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채용되는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그 외에 법인이 규정이 하는 것은 공정한 채용을 위한 수단일 뿐이죠. 아무리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법을 적용하는 인사 담당자가 또 CEO가 권력자가 그 법이나 인류 구별에 맞지 않고 불법으로 부당한 채용을 한다면 이 법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취업준비생 관련해서 한경신문은 민간보다 공공부문 취준생이 더 많은 나라 진짜 위기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래도전보다 현실 안주 방관해서는 안 될 위기징후 민간 활력 제고로 정책 전환해야 청년도 나라도 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조건이 좋지 않다면 당연히 공공부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산업보험을 사놓고 투자하지 않아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공공부문으로 몰릴 것입니다. 또 재벌 대기업이 중소 영세기업을 착취수탈한 관계로 임금과 고용 조건이 열악하다면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도 취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심 재개발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세운지구 재개발 없던 일로 도심 재개발 원칙은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2028년까지 주택 약 5천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약속도 반년 만에 없던 일로 됐다 하면서 비판하고 있네요. 왜 도심을 재개발할 때 아파트만 지으려 하는가? 도심 밀도, 인구 집중 등을 고려하고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거나 복지를 확대,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왜 안 되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첫날부터 쏟아진 직장 내 괴롭힘 진정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영활동이 위축되거나 직장 내 소통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확대하는 것은 경계하겠죠. 그러나 경영권 운운하면서 잘못된 관행을 회피하려 하거나 불법당한 것을 덮으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제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한은 성장률 금리나 경제기조 전환 더 시급해졌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소득주도 성장인의 사이비 정책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주저앉혔고 친노조 반기업 기조로 투자와 일자리를 해외로 내쫓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슬로건만 그랬을 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파기됐고 사회적 소득격차는 더 확대됐습니다. 이런 현실에 입각한다면 자본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격차 정책을 당연히 칭찬해야 할 일입니다. 아이로 핵심 협약조차 비준하지 않으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법을 개혁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친노조가 아니라 당연히 반노조이고 친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핵 제재와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허물어지는 북핵 제재에 한미일 균열 신속히 메워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근 공개된 김정은 방탄 벤처 밀수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선적된 후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를 거쳐 북한으로 들어간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핵 제재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모든 무역을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 당사국 사이에서도 무역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헌법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법조계가 청원하기에 이른 문정부의 헌법 훼손 논란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보수 성향 법조인 현 정부가 국가의 계속성 부정하고 1948년 건국과 자유통일을 부정하며 군사태세 무력화시키고 사유재산권 및 시정영재를 침해하고 언론 장악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사법부 독립을 방해하고 교육받을 권리 침해 등 7가지 범죄에서 헌법을 훼손했다면서 청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헌법을 위반했다면 청원하는 것은 당연히 자유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시대 상황에 맞는지 이 헌법이 시대 상황에 맞는지도 당연히 검토하고 헌법 개정부터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 개정을 위한 전국민 토론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공론화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론에서 헌법 개정을 내걸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미 포기했고 이제는 그 누구도 헌법 개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국가 전체 운영에 있어서 올바른 전략과 전술, 정책 기조를 세워나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7월 18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